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어떤 기업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만이 아니라 EPS까지 좋아지는 쪽들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는 건 EPS 상위 쭉 보시면 소프트웨어,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들 저 좋게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제 의견을 드렸다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짜리예요. 미국 시장을 본 거고요. 보시면 애플이 12% 거의 13% 올랐고 아마존이 21%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5%, 구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부분 주요한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퍼포먼스를 보면 테크놀로지가 12.03,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이 9%, 경기 소비재가 7%, 컨슈머 시크리컬 말하는 거, 유틸리티, 파이낸스 내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보시면 솔라, 태양광 쪽은 30%,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23%,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자 장비, 세미컨덕터까지 14%까지. 주로 보시면 전기전자 관련된 기술주들, 성장주들 위주로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는 오늘 이제 통과됐다고 법이 나왔지만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똑같이 이제 그거를 인더스트리얼로 나눠보면 솔라 똑같이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고 보시면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쪽들이 주로 이번에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크기죠.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게 중형주, 그 다음이 소형주, 그 다음에 아주 극소형주, 그 다음에 대형주 이런 수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진행된 시장의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의 상태고요. 왜 그랬나라고 보면 사실 이 반등과 10년물 금리의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에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까지 2.84까지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지만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거로는 보여집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나중에 시간 되면 프레드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프레드라는 그 앱에서 다 조회되십니다.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번에 2020년 7월에 40bp 이상 벌어져 있죠. 이런 적은 몇십 년 내 처음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깊은 침체를 말합니다. 깊은 침체를 말하는데 왜 기업 실적은 좋게 나와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왜? 누가 봐도 공포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 지표는 누구나 다 쉽게 마음속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75bp 그 다음에 침체는 아니다 아시는 분들이죠. 자주 보시니까 아주 이제는 친한 사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분들 모두가 나와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새로 멤버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비둘기파들이 없어져서 요즘 제롬 파월은 매만 기르고 있다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중에서도 3명이 비둘기 쪽이었는데 지금은 극매파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5명이 다 매파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만 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전에 연초 후에 지속된 물가, 통화정책, 경기 모두가 공포였습니다. 물가는 더 올라갈 걸로 보였고 통화정책은 더 긴축할 것 같았고 경기는 그만큼 심한 침체가 올 걸로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7월 CPI를 통해서 약간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극도의 공포장을 지나서 이제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물가가 이제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이 전부 그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알려드릴 건데 물가는 현저하게 정점 통과의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70년대처럼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 달아드렸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이번 인플레이션이 다른 이유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달째 한 3달 전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번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이냐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또다시 기어 올라올 인플레이션인지 죽이면 계속해서 죽지 않을 인플레이션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물가는 정점을 통과한 느낌이 상당히 드는 부분들이 있고 통화정책은 사실 이번에 고용 발표되면서 더 느낌으로 오죠.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연준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몇 번째 여러 달 확인될 때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먼저 너무 긍정적으로 오해했던 거죠. 통화정책은 물가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것이 몇 달째 뚜렷해지면 당연히 통화정책의 변화는 뒤따라온다는 게 그들의 발표죠. 경기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지표는 아예 침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죠. 보시면 물가에 관련된 지표는 왜 사람들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느냐면 물가가 전향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에는 큰 폭으로 레벨이 좀 내려갈 수 있다. 왜? 7월달 블룸버그 7월달 인플레이션 나오가 전부 다 월 증가율을 상당히 낮은 걸로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6월달에 가솔린 기여도가 3.1%였다는 거죠. 6월달에 9.1이 나왔잖아요. 이때 3.1%가 에너지 관련된 기여도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120불에서 90불대까지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차도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서 신차와 중고차 관련된 가격 비중도 상당 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반영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반영될 거기 때문에 10일 날 나오는 CPI가 생각하고 뭐 다르게 나올지라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런 부분 외에 곡물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시작됐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곡물 가격이 스스로 떨어졌어요. 30% 이상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 곡물가도 물가의 하락에 이바지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기조효과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는 하락으로 반영되게 돼 있죠. 곡물가도. 그래서 그런지 미시간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제 지난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52.5로 2개월 연속 반등. 요게 이제 CPI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나오죠.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3달째 그러니까 3.2였다가 3.1로 조정된 게 2.8까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 보시면 WTI, 소맥, 뭐 옥수수, 곡물지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입 물가, 그러니까 미국 PPI도 내려가고 수입 물가도 내려가고 이게 그냥 다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PI가 하락 반전했고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가에 그대로 다 영향을 줄 거다. 중요한 거 지금 인플레이션의 반 이상이 공급망 관련된 건데 공급망 압력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 그래서 보시면 뉴욕 연은의 공급망 압력 지수가 4 이상 올라갔던 게 지금 2대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공급망 압력 지수가 현저하게 2월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영업이익률에 관련돼서 2분기 어닝이 예상외로 좋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또다시 3분기가 그럴 수 있겠냐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근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이제 시장은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매크로가 저렇게 나빠져서 모든 게 수요가 파괴되고 있는데 어떻게 높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을 저점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단단한 바닥을 만드는 일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EPS가 명목
지표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바닥을 앞당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어떤 기업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만이 아니라 EPS까지 좋아지는 쪽들을 봐야 한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 보시면 소비자 서비스부터 소프트웨어 뭐 이런 반도체 쪽들을 저희가 좋게 보는 건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S 상위 쭉 보시면 소프트웨어,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들 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봤을 때 PER, PBR 이런 거 함께 EPS 변화율을 보죠. 매출액과 EPS 변화율 다 좋은 거. 다수에 있는 거 유통, 미디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사실은 언제나 실적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때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때죠. 빅텍이 다 똑같은 빅텍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해지 기능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이 현저하게 다른 빅텍과 차이나게 오릅니다. 이것들이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좋게 봐야 할 것 중에 이제 오늘 통과됐죠. 인플레이션 감축, 리덕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오늘 상원 통과했는데 이제 하원에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훨씬 더 많고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통과된 걸로 봅니다. 금액은 7천억 정도고 반도체 지원 그러니까 칩스 액트, 걔가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합치면 1조 정도의 재정 정책이 가동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연준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연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잉여 유동성, 지금도 역RP, RRP가 2조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도 없고 이런 구조를 연준이 쉬쉬하면서 끌어간 적도 없는데 그 잉여 유동성 2조가 지금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나 아니면 칩스 액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던 밀턴 프리드만의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던 그 잉여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소 요인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런 그 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좋게 보셔야겠죠. 전에 한번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릴 때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LCOE라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돈이 같아지는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이걸 따지는 가 뭐냐면 1kW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2009년도를 왜 꼽냐면 2009년도에 오바마 액트가 오바마의 신재생 에너지 법이 통과됐어요. 비중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태양광에 그러니까 1kW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59불이었는데 지금 얼마 든다고요? 36불.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경쟁력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릴 때 태양광을 계속 예를 들었죠. 태양광은 이미 기본 화석연료보다 더 싸졌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이번에 보조금까지 나오니까 어떨까요? 이번에 발표된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왜요? LCOE가 저렇게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2009년도 오바마 법안이 통과됐을 때 135불이었는데 지금 38불. 예, 저렇게 이 LCOE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그 자체가 이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태양광이 좀 많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주 투자할 때 3개의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 이상 넘어갈 때 투자해야 되고 초반에 그 탐욕적인 그런 관심 단계에서는 일단 하락했다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요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2008년도에 이미 엄청난 그 탐욕적인 상승을 했었다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저렇게 경쟁력을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실적도 좀 증명을 했지만 이번 이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아마 본격 가동이 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긴축과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뚜렷한 엔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은 투자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